우리 오늘 교재를 좀 마무리하자. 88페이지를 펴고 1번부터 좀 간단하게 볼게. 우리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어떻게 푸는지. 함축 의미까지. 일단 1번의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단서 먼저 잡자 그랬어. What is more? 요게 게다가 라는 뜻이니까 앞에서 언급된 거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 했고, 해석을 마저 마무리해보면 게다가 이 의식이 강요될 때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래. 그리고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게다가 정치적 메시지까지의 정도 내용이 나왔고, 이제 지문을 통해서 좀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한번 볼게요. It's instructive. 유익하다. 말이 된대. 뭐가 유익하냐면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 유익하대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 의식을 하나는 악수고 한다는 핸드키스래. 다음 문장 가볼게. 이 두 개 다, 얘랑 얘랑 둘 다요, 신뢰와 우정의 제스처랍니다. 근데 얘네들은 정치적인 의미가 다르대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한번 가볼 건데, 지금 좀 전에 둘이 다르다고 반전 뒤에서 나왔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차이점이 나와야겠지. 그 차이점으로 이제 shaking hand, 악수하는 건 어떤 거고 핸드 키싱은 어떤 건지 요렇게 대해서 차이점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1번이랑 2번은 답이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아무튼 얘는 이러한 거고 얘는 이러한 겁니다 까지 나왔어. 그리고 다음 봤더니 얘에 관련해서 계속 소재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3번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입술을 다른 사람의 손에 올려놔야 된대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머리를 낮춰야 된답니다. This gesture, 이 제스처는요, submissive, 복종하는 제스처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this gesture가 지칭하는 건 앞에서 언급이 된 건데, 머리를 낮추고 무릎을 꿇는 건 당연히 복종하는 거랑 내용이 통하니까 요렇게 this를 기준으로 또 내용이 통한다. 그럼 3번은 소재 연결, 4번은 지시어, 문제될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복종하는 거랍니다 까지 나왔고요. 다음 문장 갔더니 요번엔 단서가 있다. For example 단서가 나왔네. 예를 들어서 왕들이 초대를 할 수 있대요. 신하들을요. 뭐 하면서? 그들의 뭔가 충성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으로써 이제 리더를 복종해야 된다. 리더의 지배를 이제 만듦으로써 까지 됐어? 그럼 지금 for example 뒤에서는 왕들이 신하한테 어떻게 하는가라는 정치적인 상황이 언급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political message를 이렇게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for example은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인데 이 제스처는 복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 이 앞에 제스처가 복종하는 것의 핵심 내용과 예를 들어서 왕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신하들을 부르는지는 어쨌든 완벽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라서 조금 어색함. 정답이 5번이군 이라고 알아두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함축음이고 요건 어떻게 풀 거야? 빈칸에 대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처럼 대명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풀기로 했어? 얘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요거 먼저 확인하고 찾을 정보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앞문장은 소비자는 더 큰 촛불을 찾아. 근데 기업가는 요렇게 한대요. 그럼 여기서 대의는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인 대의, entrepreneur, 기업가 그대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부터 주제 나오면 집중할 거고요. 기업가 나오면 집중을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줄 갈 건데 또 형광펜 쳐야 될 거 있어요? 형광펜 치세요. 이미지 형광펜 쳐야 되지. 그러고 뭐라고 정리할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을까? 찾을 정보가 기업가라는 것까지는 눈치를 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제 나오면 집중해야 되겠다 까지도 눈치를 챈 상황에서 주제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왔네. imagine 무슨 역할 한다 그랬어요? 예시 역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시가 나오면 어디에 집중하기로 했어? 결론에 집중을 하기로 했죠. 오케이. 그럼 이제 예시 결론 한번 가볼게.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는 거야, 회사를. 근데 어떤 회사? 물어보는 회사. 소비자한테 어떤 특징을 니네가 보길 원하니? 이런 회사를 상상을 해봐라. 불행히도 이 회사
fatal mistake.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상품을 바꾸는 거. 어떤 상품? 전달하는 상품. 이렇게 요구받은 특징을 전달한 상품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진짜 치명적인 실수래. What is crucial? 중요한 것은 하고 핵심 단어 나와 있습니다. crucial 강한 어조죠. 그럼 지금 1번 예시 결론에 집중할 것, 2번 강한 어조 나오면 집중할 것, crucial 강한 어조네요. 그럼 뭐가 중요해? forethought가 중요하대요. 요 단어 모르는 친구 알아두세요. 단어 앞에 이렇게 FORE 이렇게 for이 붙으면 미리, 뭐 앞에 이런 뜻이거든. 이런 뜻이 더해지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하는 건데 미리 생각을 하는 거니까 forethought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요해. 뭐가 중요해? 계획이 중요하대. 어떤 계획? 이 상품을 재발명할 계획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더 잘 만드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가 절대로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까지 됐어? 그럼 중요한 건 소비자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뭔가 발명을 해야지 걔네가 원하는 거 반영하는 거 아니다. 뭐 요쯤 느낌인가 봐. 소비자들은 말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고장난 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고쳐지길 바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내가 찾을 정보 기업가죠. 근데 회사는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찾을 정보와 강한 어조가 만났으니까 집중해야 돼. 소비자 말고 우리 기업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 이 소비자의 필요,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것의 일부일 뿐이야. 그리고 다른 목표가 있어. 그럼 소비자의 다른 목표는 뭐야? 미래를 만드는 거야. 성공한 기업은요, 이해를 합니다. 뭘 이해해요? Not A but B, 강한 어조도 나왔죠? 미래를 발명하는 것에서 나온다 라는 걸 인정을 한대요. 그럼 기업가는 지금 어때야 된다는 거야? 미래를 발명해야 된다. 요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소비자가 해달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해됐을까? 그럼 5번. 불확실을 탐구할 정보를 얻는다. 그게 아니라 미래를 탐구해야 된다. 4번. 소비자의 데이터 결정한다. 소비자의 선호도 결정한다. 이건 아예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충성심 많은 소비자를 만든다. 아니고요. 변화하는 요구에 적응한다. 이것도 아예 주제 반대입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인데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어. status quo.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많이 나와요. 현재 상태라는 뜻입니다. 얘는 현재 상태. 현재 상태에 challenge, 도전을 해라. 그러니까 그 욕구를 넘어서서 현재 상태에 도전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말하는 거를 넘어서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정답이 1번이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우리 핵심 내용이었던 미래에 대해 발명하다. 이게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된 거야? challenge the status quo.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된 거라고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지금 빈칸을 먼저 보고 찾을 정보를 파악해야겠어. 내가 찾을 정보는 미적 정체성이야. 내가 찾을 정보는 미적 정체성이에요. 자, 그럼 갑니다요. 지위는 한때요. 이제 부과되었습니다. 여겨졌습니다. 요 단어 어려운데 이제 요 단어는 부여받다라는 뜻이에요. 지위라는 게 부여받아졌어요. 사람들의 어떤 탄생이나 뭐 지위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날이 나왔는데 요렇게 형광펜 치고 필기 하나만 좀 하자. 펜 드세요. 뭐라고 적어두냐면 일단 순서에서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 지문의 전개 방식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제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랑 현재가 나왔을 때 주제는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는가. 이 현재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아두세요. 그럼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어땠다는 거야? 사람들의 이제 이 선택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정의한다. 뭘로? 미적으로까지 됐나요? 그럼 내가 찾을 정보 aesthetic 나왔는데 aesthetic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미적인 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를 하더라. 그리고 이것도 눈치채면 너무 좋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 이거 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시가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예시 기준으로 앞과 결론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문장 형광펜 친 거야. 자, 이 사람이 그랬잖아. 우리의 외양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그러면 우리의 뭔가 미적인 걸로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다. 요즘 느낌인 것 같아. 우리 주제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나왔어.
지금 1번 현재가 더 중요하다 눈치챘고요. 2번 예시 기준으로 앞과 결론이 중요하다 눈치챘고요. 3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요 문장 뭐예요? 질문입니다. 그럼 질문이 나왔으면 뭐가 중요해? 답이 중요하겠죠. 이렇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마음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게 될 거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선택을 할 거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이래. 그럼 지금 미적인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군지를 말을 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5번부터 가면 미디어 나온 적 없으니까 땡. 다른 사람한테 가혹하게 판단 당함성 없으니까 땡. 3번 어떤 옷을 입고 행동할 건지 아니니까 땡.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어떻게 속해지고 싶은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한 건 2번이다 라고 알아두면 된다는 거다. 지금 여기서 언급된 우리의 사회적인 서클을 정의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누구인지 정의한다. 이런 걸 다 2번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순서 문제.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보타니스트는 식물학자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은근 많이 나오니까 적어놔. 식물학자들. 아무튼 여기에서 식물학자들은 발견했대. 좀 특정한 나무종을 발견했대. 그래서 얼마나 이게 크냐면 인공위성으로 확인할 정도로 크대. 아무튼 그리고 이 종은 여기에만 되게 유일한 종이었고 그 전에 본 적이 없었대요. 자, A 단락. 참고로 여기서 도우즈는 단서가 아니야. 도우즈는 그냥 진짜 단순히 복수 명사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일반 명사로서 쓰인 거기 때문에 단서가 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무튼 꽃을 본 사람들이 되게 놀랬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띄용하는 거 꽃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A는 1바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B단락도 엄청난 꽃이 가지에서 폈다는데 우리는 요 꽃이 왜 나왔는지 무슨 가지인지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B도 1바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저 찍더라도 4번, 5번 중에 하나로 찍어야겠죠? 왜? 마다가스카르라는 소재 연결됐고 이 사람들이 요 나무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섬 사람들은 이것의 존재, 여기서 그럼 이츠라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도 뭐겠어? 앞에 있는 요 tree, 나무 그대로 받는 거겠죠? 이거에 대해서 안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벗 뒤에 중요한 거 있네. 벗 뒤에 여기 노은의 형광펜 하나 쳐놓을까? 노는 뜻이 긍정, 부정? 부정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until에도 형광펜 하나 쳐볼까요? 그럼 사실 이거 뭐랑 똑같아? not A, until B랑 똑같은 겁니다. 독해 포인트에 뭐라고 적어놔? not A, until B라고 적어두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하는 방법이지. 해석 어떻게 할 거야? B 하고 나서야 A 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도요 이거를 본 적이 없었고요. 최근이 되고 나서야 꽃을 봤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논이 있다고 뭐 부정어로 해석하면은 조금 내용이 이해하는데 어려우니까 B 하고 나서 A 하다. 최근이 되고 나서야 꽃을 봤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야 꽃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죠? 이 식물학자들은요 그 섬으로 갔답니다 까지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꽃을 보려고 섬으로 갔고 그리고 이 꽃을 봤으니 놀랍겠다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 뒤에 B가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언급된 야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가 B랑 연결되는 거잖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가지에서부터 수백 개의 이 꽃이 피어난다고. 정답이 CBA군이라고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 넘어가. 문장 삽입 마찬가지로 단서 있어요. 형광펜 치세요. 요거 형광펜 쳐야 되죠. 온디 아더랜드 형광펜 쳤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앞뒤 내용이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거기가 답이다 라는 거 눈치를 챘어. 자, 시작부터 조금 편해져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 뭐가 있어? 인덕티브가 있고 디덕티브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to 타입에도 형광펜 치고 하나만 또 적어둘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적어둘게요. 만약에 지금처럼 순서 문장 삽입을 풀 거야. 근데
소재가 두 개라는 특징이 나왔어. 지금 누가 봐도 두 개가 있으니까 소재가 두 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두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대조나 비교의 연결사가 있을 때 on the contrast, in contrast 뭐 이런 연결사가 있을 때 소재가 두 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튼 소재가 두 개일 때 문제 푸는 방법은 각 문장마다 혹은 단락마다 어떤 소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이 소재 파악을 하면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결국에 1번 소재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2번 소재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라서 이렇게 소재 파악만 해도 문제 풀기가 쉬워진다. 그럼 하나 더 적어둘 거. 이렇게 소재가 두 개인 지문이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요약문으로 많이 나온다까지도 하나 더 적어두세요. 자, 그럼 갑니다. 지금부터 소재가 두 개니까 색깔을 다르게 할게. 첫 번째는 인덕티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가 봐. 얘의 특징은 뭔데요? 디테일한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사용을 하는 거랍니다. 뭘 사용해? 일반적인 걸 사용을 하는 거래요. 아, 그러면 이제 인덕티브라는 건 디테일에서 시작해서 뭔가 일반적인 걸로 넘어가는 건가 봐요. 자, 그 다음 using this approach 이러한 거 사용하는 거. 그럼 여기서 this가 지칭하는 게 얘랑 연결되는지 아닌지 가봐야겠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 복잡한 걸 이해하기 위해 이걸 사용하는 건 좀 까다롭답니다. 왜냐면 small detail, 디테일한 것들이 전체를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아, 그러면 this approach가 지칭하는 건 인덕티브가 맞나 봐. 인덕티브는 디테일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디테일에서 시작을 하는 건 마이너스일 수 있어. 까다로울 수 있어. 왜? 이 디테일이 전체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거든. 연결이 빡대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this approach가 지칭하는 건 앞문장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접근법은 유용합니다. 너가 디테일을 모를 때 유용합니다. 지금 접근법은 앞에 있는 얘밖에 안 남았는데 얘는 디테일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며.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마이너스고 까다롭다까지 나온 상황에서 디테일을 모르면 유용하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그럼 지금 여기서 디테일을 몰라서 유용하다가 더 어프로치 앞에 있는 걸 받을 리가 없겠죠. 그럼 소재가 달라졌으니까 그런 거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소재가 두 개다? 그러면 각 문장마다 어떤 소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요거 판단을 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갈게. 얘도 문제 푸는 방법 똑같네. 함축음이 this가 지칭하는 거 앞문장이야. 그럼 요 앞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럼 지금 요거 집중해야 되는 거 눈치챘고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형광펜 하나 더. turn to. turn to 무슨 뜻인데? 의존하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의존하다. 우리는 의존해요.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우리의 주변 환경에 의존을 한대요. 반영하고 생각나게 하는 방법과 생각을. 자, 뭐 벽지, 뭐 벤치, 페인팅, 스트릿 이런 것들 도와줍니다. 우리가 싸우게, 우리의 감정과 어떤 감정? 우리의 진짜 자아를 없애는 이러한 감정과 이런 것들이 싸운대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러한 장소를 존경합니다. 근데 이 장소라는 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우리의 집이라는 거랑. 아,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집이랑 뭔가 하나다. 집에 의존한다. 뭐 요즘 느낌인가 봐. 이제 이 집이라는 걸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지를 하는 거래. 우리의 심장과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의 집에 대한 사랑은요, 인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만 되는 게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은 우리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 정체성도 그러하다. 여기까지 됐나요? 우리의 집이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형태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만들어져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아, 그럼 나의 정체성은 집에서부터 뭔가 나온다. 집이 내 정체성을 만든다. 뭐 요즘 느낌인 거 이해가 됐어? 근데 뒤에 예시라는 그러나가 나왔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수가 있지. 그럼 우리의 집이 옛날 게 될 수도 있지.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 우리의 집이 옛날 거야. 근데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뭐였는데? 집 이꼴 정체성이었는데? 그럼 정체성이 변화했어? 그럼 얘도 어떻게 해? 변화를 해야겠지.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야? 내가 집을 바꿔야 되는 시기인 거네?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나 집 바꿀 시간 요임이 들어간 거 고르면 되겠다.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거 아니고요. 집을 뭔가 바꿔야 된다 그랬어. 2번.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집을 바꿔야 돼요. 3번. 새로운 경험을 탐구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제 오래 지속된 결과 지속성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었으면 집도 바뀌어야 돼. 그럼 그 의미가 들어간 게 이제 내 진화한 정체성과 함께 환경도 조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 집도 내 정체성에 맞게 해야 돼. 그 내용이죠. 그럼 이 글의 주제였던 집에 따라서 이제 정체성 집이랑 똑같아. 이제 요 말이랑 우리의 정체성 달라졌어? 그럼 환경도 맞춰줘야 돼. 왜? 정체성이랑 집은 하나니까 요렇게까지 주제가 어울리는 거니까 정답이 4번이다 라고 알아두면 된다는 거다. 자, 요렇게 마무리했는데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으면 질문하세요. 고생했어.